안녕하세요. 강선미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기본과정 세법 17번째 시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구하려면 절차가 한 서너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 영상 16번 영상에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한다. 이 부분까지가 이제 16번 영상으로 제가 만들었고요. 양도차익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을 빼주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선생님께서 소득금액, 무슨 소득금액, 여기 앞에 무엇이 붙든 간에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순이익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써봤고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제 드디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이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을 구하고 나서 제일 먼저 빼주는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특별히 더 많이 빼준다, 공제해준다 이런 것일 거니까 한번 읽어보자면 물적 공제로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함으로써 형성된 보유이익에 대해서 과중한 세부담을 줄여주고자 보유기간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제해주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장기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대상이 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고 양도하는 이것도 조건이죠.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국내 소재의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에 한하여 공제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여서 장특공이라고 하시던데 장특공 안 해줍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특별공제 안 해주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1세대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그 주택은 장특공 해당하지 않고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 3주택 이상인 그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미등기 안 해주고 조정대상 1세대 2주택 안 해주고 1세대 3주택 안 해줍니다. 자, 계산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양도차익의 다음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랬는데 일단 3년 이상이고 이거는 그냥 년마다 2%씩 증가한다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3년이면 6%가 되는 거예요. 3년이면 3인은 6이니까 3년부터 해서 그냥 곱하기 2%씩 해서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뭐 5년 7개월 보유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월만 띄면 됩니다. 월만 띄고 5년에다가 곱하기 2% 해서 10%를 제해준다. 이 10%가 양도차익의 10%란 얘기입니다. 양도차익이 나왔을 때 그것의 10%를 장특공으로 빼준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최대가 30%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이어야 되고 1년에 2%씩 곱해서 빼주고 최대는 30%다.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 1세대 2주택 해당 없고 미등기 해당 없고 1세대 3주택도 해당 없다. 국외 소재 아니고 국내 소재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말고 1세대 1주택, 이것도 중요하죠. 1세대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다 과세 대상, 9억 이상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이잖아요.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이상 고가주택, 과세 대상, 이런, 주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은 공제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지켜야 돼요. 요거 2년 이상 거주 이 조건은 지키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 꼭 지켜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쨌든 1년에 8%씩 빼줍니다. 이 8%라는 것은 보유기간 곱하기 4% 플러스 거주기간 곱하기 4%. 이제 이 8%의 근거가 이렇게 이제 계산 때문에 8이 나왔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1년에 8%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3년부터 되잖아요. 우선 장기 보유니까 무조건 3년은 넘어야 되죠, 보유가. 3년 곱하기 8을 하는 거예요, 38. 그래서 24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뭐 5년 7개월 보유했다. 그 중에 뭐 2년 이상 거주도 있다. 그럴 때는 5년 7개월, 요 7은 빼고 5년에다가 이제 곱하기 8%가 되는 거죠. 8%. 그래서 5, 8은 40%가 됩니다. 최대 80%까지 빼줍니다. 이거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이상 고가주택인, 그러면서 2년 이상 거주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80%까지 최대 장특공으로 빼주게 됩니다. 비거주자, 거주는 안 했다면 비거주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시에 위 1의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연수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비거주자. 다음에 동일한 연도에 수회 양도하는 경우,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1년 동안에 막 팔았나봐요. 그럴 경우에 횟수에 관계없이 자산별로 각각 공제를 하고요. 여러 수회일 때는 각각 공제한다. 자산별로. 이렇게 돼 있고, 양도소득금액 구분 계산 및 양도차손의 공제.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그러니까 이 별, 이걸 이제 하나하나 호라고 보고요. 이거 별, 이거 별, 이거 별. 총 세 묶음이겠죠. 이거끼리 묶는 거예요. 이거끼리 묶고, 이거끼리 묶고. 이렇게 해서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났다는 경우, 거겠죠. 결손금이 발생하면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이 또, 뭐 지문에 나오겠죠.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여기 안에서만 합산이 가능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기타 자산 양도하다가 마이너스가 났다. 결손금이 생겼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서 뭐 이제 플러스 뭐 5천만 원 생겼다.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생겼다. 그럼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각 호에선 여기서는 되지만 이거를 다 해서 뭐 이 묶음에서 지금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나왔다 할 때 여기서 뭐 플러스 3천만이 나왔다 그럴 때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친다. 이건 아니란 뜻이죠. 기억은 기억대로, 니은은 니은대로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결손이 나도 다른 데서 그것을 뭐 보충해준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기네끼리 안에서는 보충 가능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위 1에 따라 계산했을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게 지금 제가 같이 얘기한 그거입니다. 요 안에서는 요 어느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쳤을 때 여기서 플러스 친 걸로 이제 상세 들어갑니다. 각 호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각 호별로. 자, 다음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화면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의 계산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을 제하면 이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게 장특공 다음으로 빼주는 기본 공제액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빼줘야 이제 과세표준이 나온다. 이런 뜻이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은 종합소득에 대하여 공제하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자 각각에게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 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데 미등기 자산만 뺍니다. 미등기 자산은 기본 공제 없다. 기본 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액은 소득별로 여기도 이제 별이 나옵니다. 이것끼리 요 안에서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국내 250만 원, 국외 2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연 250만 원이겠죠. 국내, 국외는 각각.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관한 소득은 다 묶어서 연 250만 원. 그러니까 사실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국내, 국외 각각 그렇게 하고, 주식 및 출자 지분, 이거는 국내 국외를 합산해서 이제 또 한 묶음으로 연 250만 원 공제. 파생상품도 역시 국내 국외 합산해서 한 묶음으로 해서
또 연에 250만원 공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방법.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함. 예, 이것도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번 이 묶음을 보자면, 요거는 이제 묶었잖아요. 이거 이만큼은 있는데, 이게 토지에 대한 세액, 건물에 대한 세액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세액,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여기서 감면이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외에, 예, 여기서 빼주든지 여기서 빼주든지 할 건데, 그냥 순서대로, 예, 먼저 양도한 자산.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그냥 먼저 이것이 저기가 됐으면 여기서 그냥 250만원, 연 250만원 빼준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만 이해하고 저는 지나가려고 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 이용권 이것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2월 과세할 때 계산에 특례가 들어간다 이러는 거고, 그는 양도하는 그 물건이 5년 이내에 배우자나 부모님 아니면 자식에게 증여받은 거다. 이럴 때에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계산해야 되잖아요. 취득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예, 만약에 증여를 받았잖아요. 증여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아니면 납부하지 않고 있었으면 이번에로 납부해야 될 것이고, 그 증여세를 필요 경비에 산입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이 되고 증여세는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이것이 이제 특례이고, 또 다른 보유기간의 특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네, 보유기간이 길어지겠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증여자의 취득한 날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니까,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보유기간의 특례도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 이제 납세 의무자고, 이 경우에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세에 대하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도 증여받은 사람이 이 납세 의무자다. 이것을 포인트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증여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원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2월 과세 규정 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2월 과세 규정 배제입니다. 2년 같은 거 숫자 기억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익사업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2월 과세 규정을 배제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는 주택의 양도시 2월 과세 규정 배제한다. 이건 당연하겠죠. 비과세 규정이기 때문에 세금 낼 일도 없는데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일도 없고 특례 다 필요 없겠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에 대해서 계산은 화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세금을 두 개를 다 계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A와 B가 있는데 이 사이가 지금 현재 이제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여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있을 때
이건 그냥 제3자고 C는 제3자고 증여한 다음에 양도를 한 거예요. 5년 내에 양도를 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B는 증여세를 냈을 거고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냈을 거고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갔단 말이지 실제로. 그랬는데 A가 만약에 C로 직접 갈 때에 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본다는 거죠. A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서 이게 만약에 크다면 이렇게 작게 냈단 말이에요. 이쪽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꼼수를 쓴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읽어보자면 수증자의 증여세 더하기 양도세, 이것이 요거예요. 이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실제 액션은 이렇게 갔으니까 수증자의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요거를 비교해봤어요. 그랬는데 증여자가 직접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A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봤는데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니은 금액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니은이 더 크면 이런 뜻이죠. 니은이 더 크면, 이것이 더 크면 니은을 채택한다 이렇게 되고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럽니다. 니은의 금액을 채택하여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때 수증자는 이 특수관계인 이 B가 냈을 거예요. 증여세. 이 증여세는 환급해 줍니다. 환급해 주고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것도 있나 봅니다.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세는 환급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특수관계인과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 그러니까는 시가라든지 이제 현실적인 그 거래 가격보다 현저하게 뭐 낮게 아니면 높게 이렇게 만약에 행위를 했단 말이죠. 왜? 조세 부담을 감소하려고 그랬겠죠. 만약에 그런 게 인정된다면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계산 방법인가 봐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냐? 이럴 때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나 시가와 이 사람들의 거래 가격이 있을 건데 시가와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이 사람들의 행위를 약간 그 고의성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가의 산정,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한 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3억 원 이상, 시가의 5% 이상 이렇게 너무 부당하게 높게 아니면 낮게 했다면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서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로 계산하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이제 다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세율만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올 건데 세율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주택이 따로 나옵니다. 일단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에 대해서 일반 자산이다. 그러면 미등기 자산이냐 아니면 1년 미만 보유, 2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이렇게 총 4단계로 알아두시면 되고, 미등기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미등기 70%입니다. 미등기는 70%, 등기된 경우에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초과 누진세율이 되면서 6에서 45%가 됩니다. 여기 6에서 45%는 여기 디귿, 여기에서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회원권은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리고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1년 미만, 단기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 됩니다. 60%. 여기에는 기본세율 없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 그 여부도 관계가 없습니다. 분양권은 70%, 6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자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초과 누진세율로 6%에서 45%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썼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거를 그냥 외우기까지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선 지금 이제 이 금액이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다가 과세표준에 6%를 붙였지만, 6%가 15%가 되고, 15가 24가 되고, 3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표준 금액이 더 커짐에 따라서 이게 더 플러스가 더 커진다. 이 비율이 더 커진다. 이런 거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10억 원,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5억 원 이상 이걸로 끝나버렸죠. 5억 원 초과죠. 5억 원 초과 해서 이게 42%로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이렇게 해서 한 단계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제 45%까지 더 올라간 거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다가 10%를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거기다가 10% 더하고, 투기지역은 20% 더합니다. 비사업용은 10% 더한다. 투기지역은 20% 더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화면 조금 올려서 보겠습니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자산, 그리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보시고, 미등기 자산은 또 70%. 근데 등기된 양도자산 경우에 1년 미만도 똑같이 70%죠. 그러니까 바로 판다거나 바로 팔면 똑같이 미등기랑 똑같이 70%입니다. 2년 미만이면 60%고요. 이 부분 전부 다 지금 개정입니다. 2년 미만 60%, 2년 이상인 경우에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되죠. 2년 이상 돼야 6에서 45고 2년 미만이면 60% 이렇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이라면 할증세가 붙어서 일반 세율에다가 20%를 더한 세율입니다. 이것도 개정된 거예요. 이게 더 수가 커진 거죠. 이게 10%였나? 20%였나?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일반 세율에 20%를 더하고 1세대 3주택이다. 조정 대상 지역 말합니다. 1세대 3주택이다 그러면 일반 세율에다가 30% 더합니다. 1세대 2주택은 20%, 1세대 3주택은 30%. 외우기는 쉬워졌어요. 외우기는 쉬운데 어쨌든 개정돼서 하여튼간 세금이 더 무거워졌죠. 그런 것을 이제 개정된 부분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겠죠. 상속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될 것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자산은 아까 이월과서 얘기했으니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는 두 개 중에 큰 세액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 곱하기 일반세율, 그 다음에 만약에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이거랑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 빼기 감면세액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이것도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이건 뭐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둘 이상이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묶어서 계산해보고 따로따로 해서 계산해보고 그랬을 때 어쨌든 세금은 많이 거두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서 큰 세액을 적용한다. 그냥 이렇게 외우려고 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에다가 세율 곱했을 때, 그리고 감면세액 뺐을 때 그 금액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산별로 각각 양도소득 산출세액 해서 자산별로 각각 해봐서 합계액, 거기다 이제 감면을 뺐을 때 두 개를 계산해 봐서 큰 세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세법상 불이익만 정리를 해봤어요. 미등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같은 거 없고 감면 없습니다. 비과세 될 거 하나도 없고 감면 하나도 안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요. 장특공 안 되고, 기본공제도 역시 안 됩니다. 장특공, 기본공제 모두 안 되고,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율, 그 필요경비 할 때 왜 그 추계 결정 경정 방법으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었죠. 그때 계산공제율의 미등기 자산이라면 0.3%만 적용합니다. 쬐끔만 빼준다는 거죠. 경비를 쬐끔만 빼준다.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은 0.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 17번째 영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